안녕하세요, 넥스젠입니다. 오늘은 HSS 고속 서피스 가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인 3차원 가공 외에 어떤 측벽들이나 곡면으로 이루어진 서피스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교차된 두 개의 면, 형상의 엣지 부분에 필렛된 R을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2.5D나 3D 아이머시닝 황삭 후에 코너 가공이라던가 경사면이 있을 때 일정 부위의 서피스만 선택하여 3D 가공 툴패스를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3축 가공에서 HSS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이 HSS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자동 가공 기능에서 미흡했던 가공 부위를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툴패스를 생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5축 가공에 대해서도 다룰 텐데 5축 가공을 잘 하려면 이 HSS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룰 내용을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HSS 가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캠 가공 작업이나 솔리드캠 3D, 다축, 동시 5축 밀링 안에 HSS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D 가공을 할 거니까 3D 가공에 HSS 기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피스면을 가공할 거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평행 가공, 커브의 평행, 서피스의 평행, 커브의 수직, 두 모서리 사이의 커브,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러온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 윗부분의 서피스 면을 가공을 해줄 텐데요. 자, 이 부분은 평행 가공에 직선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은 1-1 그대로고요. 도형에서 드라이브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드라이브 서페이스는 말 그대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서페이스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를 선택을 하시고 가공하고자 하는 서피스 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이 서페이스가 하나의 연결된 서페이스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전체 면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공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공구 선택을 누르고 볼 공구를 생성을 할 텐데요. 10파이 볼 공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홀더로 가서 홀더를 더블 클릭. 어댑터는 BT40. 그리고 BT40 ER 16-70.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공구 그림 표시를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퀵 액세스에서 생성될 툴패스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툴패스 색상은 좀 잘 보이게 연두색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선택을 누릅니다. 그 외의 값들은 우선은 디폴트 값으로 두고요. 우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드라이브 서피스 면에서 가공 툴패스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면이 없는 부분은 안전 영역까지 올라가서 급속 이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공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가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영역을 구분 지어 줄 겁니다. 지금 서피스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면이 선택이 되는데 이 면 중에서도 실제 내가 가공해야 될 부분을 영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도형에서
2D 바운더리 사용. 툴패스는 우선 체크 해제를 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미리 이제 스케치로 사각 라인을, 직사각형의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체인을 만들어 줄 텐데요. 2D 바운더리 커브에서 신규를 선택하고 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바로 하나의 체인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방금 만든 체인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는 18V 저희가 만들어준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저희가 지정해준 영역 안에서만 툴패스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툴패스의 방향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각도 정의에서 값을 0으로 놨을 때는 X방향, 그리고 90도를 주면 계산을 해볼까요? Y방향으로 툴패스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공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링크들, 안전 영역으로 올라가는 이 링크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HSS에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링크 기능입니다. 이 링크를 잘 써주셔야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입 지출 첫 번째 접근, 마지막 태각은 툴패스가 제일 처음 시작되는 구간에서의 진입, 그리고 마지막 툴패스 라인이 생성되는 곳에서 퇴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입하고 퇴각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리드인 아웃이나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지정을 해주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지금 가공 툴패스가 지나가는 길에 안전 영역으로 올라가는 이 링크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건 이 링크에서 바꿔줘야 되는데요. 간격을 가공, 그리고 슬라이스 간의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간격을 가공이라는 건 이 영역은 툴패스가 지나가는 길,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슬라이스 간의 링크는 툴패스가 한번 지나가고 이것도 지금 조건값을 줘서 툴패스에서 다음 툴패스로 넘어갈 때 지금 다이렉트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어떤 저희가 지정한 이제 값을 넘어가면 이렇게 안전 영역으로 가게끔 되겠죠. 그래서 툴패스에서 다음 툴패스로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건지 그걸 지정해 주는 게 슬라이스 간의 링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런 홀이라든가 이쪽에 장공 같은 경우는 요 간격을 가공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를 큰 간격, 클리어런스 영역을 다이렉트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된 툴패스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슬라이스 간의 링크에서 요 지정해준 값, 요 값보다 큰 이동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클리어런스 영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를 클리어런스 영역이 아니라 블렌드 스플라인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블렌드 스플라인을 가장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또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 구간들도 만약에 뭐 이 긴 구간만 가공을 해야겠다 하면 이 긴 구간에 대한 바운더리 영역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툴패스에서 여기 보시면 툴패스의 라인이 지금 이쪽부터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끝 라인에는 툴패스가 생성이 되지 않았죠. 이 부분은 디자인
모델에서 스케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숨기기 해보면 툴패스가 생성이 되지 않았죠. 이건 모서리를 가공하지 않음, 요거를 선택을 해줘서 그런데요. 전체 서페스의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종료를 해라.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끝에가 맞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공차가 있습니다. 이 공차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차 한도 안에서 이렇게 모서리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윗면 가공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툴패스였고요. 다음으로는 이 측벽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SS 기능에서 자, 이번에는 평행 가공, 등고선 가공을 선택을 해줍니다. 도형은 마찬가지로 신규, 측벽, 세면을 선택을 하고요. 공구로 넘어가서 선택, 18V 공구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높이는 그대로, 피치도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또 계산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이런 홀, 드릴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안전 영역으로 이렇게 피해 가죠. 링크에서 툴패스가 지나가는 거리를 다이렉트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슬라이스 간의 이동이겠죠. 여기를 클리어런스 영역이 아닌 아까 마찬가지로 블렌드 스플라인으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작은 이동이라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툴패스가 늘어지는 구간은 큰 영역으로 요 대각선으로 이제 가는 거리값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구간보다는 이제 값이 크다고 계산이 돼서 블렌드 스플라인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다이렉트도 여기도 블렌드 스플라인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들어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형에서 전체 모서리 가공을 하면 툴패스가 좀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끝에서 딱 끊어지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가공들 잘 안 하시죠. 여기 끝에를 좀 더 늘려줘야 되니까 공구 경로 파라미터에서 수정에 가시면 연장 축소가 있습니다. 이 연장 축소를 눌러보면 자, 경로의 방향을 따라서 연장 퍼센트로 하셔도 되고 값으로 하셔도 됩니다. 5파이니까 뭐 2-3mm 정도만 더 늘려줘도 되겠죠. 아니면 파이의 반파이 이상 빠져나가고 싶다 하면 7mm 이렇게 주셔도 되겠죠.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측면으로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동 뭐 여기도 2mm씩 연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위아래로 지금 툴패스가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벽 가공도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대각선 부분을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각선 부분에 대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SS 이번에는 평행 가공의
해칭 기능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드라이브 서페이스에 여기랑 여기 두 군데를 선택을 해주고요. 값은 요거 같은 경우는 45도 라고 되어 있는데, 각도는 저희 사용자가 편의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구는 18V, 높이는 그대로 두고요. 피치, 내용은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링크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링크에서 여기는 가공 경로상에서는 다이렉트로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슬라이스 구간에서는 여기 슬라이스 간의 링크에서 블렌드 스플라인으로 해주셔도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거리가 긴 구간은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요 밑에 하고, 그래서 여기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요 엣지에서 딱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건 여기 보면 파라메타에서 수정, 연장 축소, 연장 잘라내기에서 값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퍼센트로 10파이의 퍼센트인 뭐 50%만 더 빠져나가라, 아니면 30%만 빠져나가라. 자, 그러면 이렇게 연장된 투패스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링크에서 최초 진입 진출도 저희가 좀 바꿔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입할 때도 리드인을 사용해서 좀 부드럽게 들어가라. 리드인에서 보면 뭐 디폴트는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뭐 탄젠트도 있고 뭐 역탄젠트도 있고, 뭐 탄젠트에서도 호로 들어가느냐, 뭐 수직 탄젠트로 들어가느냐, 수평으로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직 탄젠트 이렇게 주시고, 값은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 그리고 마지막 우선 진입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태각은 주지 않았으니까 태각에서도 리드아웃을 사용하겠다. 리드아웃은 디폴트 호로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값으로 지정한 어떤 방식으로 진입 진출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HSS 기능에서 평행 가공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커브의 평행이라든가 서페스의 평행, 커브의 수직, 두 모서리 사이의 커브, 차근차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